안녕하십니까, 이광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에서 불로장생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편에서 우리가 그 장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비타민 D가 장의 줄기세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D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에 필요한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기능, 식품 속의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타민 D3가 부족하면은요, 우리 아까 저번 편에서 얘기했지, 장내벽이 손상돼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수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식의 말단 소체, 텔로모어가 이게 길어지게 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은 여러분들이 뭐의 약자냐면 바이탈과 아민, 그래서 그 질소를 함유하는 성분이 생명을 유지한다, 뭐 이래서 바이타민이 왔는데요. 바이타민 D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C27H44O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구조를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아스코빅 애시드는 뭐 이렇게 간단하고요. 비타민 D는 좀 복잡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한국인 평균 비타민 D가 우리가 밀리리터당 18.4 나노그램 정도 돼야 되는데요. 보통 요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권장량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30mg per 밀리리터가 돼야 되는데, 이게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비타민 D 단위는 IU라는 단위도 쓰는데, 요게 인터내셔널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타민 D는 만약에 1000 IU 같으면 25 마이크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약 한 40 정도의 차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타민 D를 햇빛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밖에서 다니시면은 자외선 290에서 320 나노미터 되는 자외선을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요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그 스트레이트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UV를 받으면은 이게 바이타민 D로 합성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맞게 되면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 하루 한 20분, 겨울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맞으면은 충분히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도 우리가 햇빛을 안 맞으니까요. 예. 그 요게 비타민 D 기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이죠, 우리 혈중 칼슘 농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칼슘하고 인의 흡수에 도움이 줘서요, 뼈하고 이제 근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관심이 있으시면 상세한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면역 조절 세포, 그 다음에 상피 세포, 그 다음에 악성 종양 세포, 이런 세포의 증식하고 분화에 관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태양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비타민 D가 일부는 간으로 가고요, 일부는 신장으로 가고, 일부는 우리가 대장이라든지 면역세포인데 가가지고 이 건강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당도 조절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칼슘 흡수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으로서 또 호르몬을 합성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른쪽까지 혈압 조절, 이 호르몬 D가 혈압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혈당을 또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관여하고, 칼슘 흡수하고 골다공증 예방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비타민 효능이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게으리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속에 이제 비타민 D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정어리 같을 때는 한 100g당 500 정도 들어 있습니다. IU 단위로. 연어는 360 정도 되고요. 우유는 98, 계란은 20, 육류는 15, 치즈는 12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그 버섯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말린 표고버섯이 한 20 정도 요게 들어 있다 그러면은 말린 양송이 버섯은 한 37배만 원, 732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여러분들이 말린 양송이 버섯을 많이 드시면 섭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합성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에서 이제 우리가 주 공구목인 햇빛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은 그게 7탈수소 콜레스테롤이 그 비타민 D3로 바뀝니다. 그게 콜레칼시페놀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우리가 식사를 생선이라든지 비타민 보충돼서 먹게 되면 또 간으로 가서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로 바뀌어 가지고요. 신장으로 가서 그게 우리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우리가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받는 방법하고 음식에서 맞는 방법. 그래서 비타민 D를 또 암 예방 효과도 있고 해서요. 대장암이 한 50% 이상 발생이 감소한다.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부족한 영양소가 5개 있는데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리보프라핀, 철분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뭐 70% 이상 우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비타민 D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필수 비타민이 A, B1, B6, C, D, E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챙겨 두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로 이 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서 가다 섭취는 부작용이 또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함유 음식하고 그 다음에 햇빛에 많이 노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렉틴하고 과당의 섭취를 이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절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칼슘의 배출 등을 줄여가지고 비타민 D를 조절해서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는 또 불로장생 노화시계 텔레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